안녕하십니까. 쇼킴부동산입니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에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 제한 기준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줄지 총정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 재건축 아파트에 2030년 데드라인이 생긴 이유도 간략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목동 재건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좀 예시를 들 게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 수진 1구역인데요. 무려 4,844세대 오피스텔 216세대를 건립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LH가 순환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시행사가 공공이죠. 약 7만 9천 평 규모로 이제 성남 재개발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가 2024년 12월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관리 처분 단계에 들어갔죠. 관리 처분이 뭔가요? 조합원 분양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 이 수진 1구역이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왜? 조합원 분양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34평의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을 때 적용되는 분양가가 당초에 6억 8천에서 9억 8천5백으로 뛴 거예요. 자, 대폭 상승을 하면서 어떤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이 5억까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인근 단지, 산성구역이나 도안 중일구역 같은 경우는 5억 9천에서 6억 2천 사이였거든요. 야, 주변 사업장 대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나 충격적이냐, 조합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대지 19평 시세가 한 7억 7천에서 8억 정도 였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새로 발표되기 이전에. 근데 추가 분담금이 4억 7천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최종 매수가가 얼마다? 12억 4천인 거예요. 그런데 수진 1구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12억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수익성이 급감을 하고 사실상 재개발 투자 매력 상실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가 발표되고 나서 수진 1구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졌어요. 수진 1구역 조합원 분양가 폭등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사비 급등이 있습니다. 이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마다 다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반 분양 수입을 좀 LH가 보수적으로 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이 올라간다면 비례율이 상승해서 추가 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임대 아파트 비율을 18%로 좀 높게 책정한 편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인,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런 거 다 분양 수입이 잘 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수진 1구역이 성남공항 비행 안전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20층으로 했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20층 안 돼, 15층으로 줄여. 그리고 어떤 동은 13층까지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것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고도 제한이 재개발,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층수가 제한된다는 것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감소하고 수익형 악화로 연결되죠. 여기에 건축계획 및 설계까지 제한되다 보니까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 기간도 장기간 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고도 제한이 같이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최근 고도 제한 이슈 지역이 바로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입니다. 여의도와 함께 서부 대표 재건축 투자처고 올해 30% 이상 급등한 대표적인 과열 지역도 한 곳이죠. 그런데 고도 제한 개정안 적용 여부가 이 목동 재건축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문제가 된 배경은요, ICAO에서 70년 만에 고도 제한 기준을 변경한 거예요. 기존에는 장애물 제한 표면이라고 하는 OSL 기준으로 했다면 이제는 OPF 금지 표면과 평가 표면으로 이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은 엄격하게 하고 그 외 지역은 유연하게 고도를 허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이제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진짜 엄격하게 하고, 그 외 진짜로 가지 않는 라인에서는 지금도 고도 제한이 있지만 그걸 좀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을 엄격하게 해주다 보니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김포공항 주변으로 고도 제한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는 김포공항 주변으로 고도 제한 구역이 무려 184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것이 35제곱킬로미터로 크게 줄어들어요. 왜? 공항 옆쪽에서 지금 수평 표면으로 잡혀 있는 곳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대신
평가 표면이 458제곱킬로미터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평가 표면이 뭔가요? 항공기 안전에는 직접 영향이 없으나 일정 높이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럼 보세요. 고도 제한 구역은 적용은 줄어들지만 이런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 평가 표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곳이 생기겠죠. 새로운 기준 변화에 울고 웃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장 공안 주변 지역, 강서구 공항동, 방화동, 나곡동 지역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공항 주변은 다 묶였었는데 이제는 실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역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규제가 풀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추가 적용 가능 지역, 바로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부천시, 김포시 등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제도 변화의 가장 큰 수혜지 강서구죠. 강서구는 현재 97% 기존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서구 지역에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곳도 많이 있고 구축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도 제한이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기존의 장애물 제한 표면에서 평가 표면으로 변경이 되면은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 목동은요, 진입 표면 적용에 따른 영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김포공항 반경 11에서 13km 지역이 평가 표면으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목동과 신정동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49층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층 수준으로 제한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고도 제한 개정안 시행 일정이 언젠가요? 2030년 11월 2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는요, ICAO 개정안 국내 적용 준비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요. 고도 제한 개정 결국 정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ICAO의 취지는요, 유연한 적용이에요. 얘가 규제를 강화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있고 그 주변으로 도심화가 좀 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항공기하고 관제 기술의 발달로 야, 이 공항 옆쪽은 별로 쓸 일이 없네. 그럼 여기가 지금 계속 강력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좀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개정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취지와 좀 어긋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국내 규제 수준은 정부 판단에 달려 있고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공항 실정에 맞춰서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토부도 딜레마죠. 일단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국토부의 중책이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무안공항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좀 공항 안전에 대한 이슈도 부각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는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동 재건축에 키를 쥐고 있는 오세훈 서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얼마 전 오세훈 서시장은 목동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요하지 말라고요. 자, 목동 재건축은 대부분 2030년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아까 ICAO는 이 2030년 11월부터 시행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전에 건축 허가 받으면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재건축 사업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은요, 일단 시에서 선긋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계획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획과 구역이 나온 상태에서 조합의 법인 설립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법인 설립 과정, 여러분들 흔히 조합이라 그러는 회사예요. 자, 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 추진위원회와 그리고 조합 설립 과정입니다. 자, 회사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건축 허가를 받는 사업 시행 인가 과정이죠. 오세훈 서시장은 자, 이번에 제도 개편 이전에 건축 허가를 다 받아놓으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 목동 재건축 사업 단계를 볼까요? 빠른 곳은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가 됐고요. 느린 곳은 아직 정비 구역도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정비 계획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30년 11월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완료해야 ICAO의 개정안 영향 회피가 가능해요. 근데 서울시 재건축 속도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히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목동 재건축 향후 관건 이제 간단해졌어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돼요. 2030년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합 내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내부 분쟁 발생하게 된다면 이거 사업성이 굉장히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개정안을 발표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좋다고 목동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는 어지간하면 사업식 인가까지는 분쟁 만들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목동 재건축에 생긴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월 9일 멤버십 영상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를 위한 올해 황금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두 번째, DH 아델리치, 이제 많은 분들이 높은 분양가의 멘붕에 빠지셨는데 과연 청약할 가치가 있는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킨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을 올라가고요.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프콘이 약간 더 비용이 저렴해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